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민호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구로의 낡은 주공아파트 14동 503호. 민호진 씨는 28년 동안 야간 경비와 택배 상하차 일을 병행하며 딸을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딸 서연 씨 가족과 함께 살고 있죠. 민호진 씨의 하루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에는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낮에는 손자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맡아서 했죠. 밤이 되면 다시 경비실로 출근해서 새벽까지 순찰과 택배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초침처럼 정확했지만 아무도 그 힘든 일상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아침 6시 기상, 아이들 아침 식사 준비, 등교 픽업, 설거지, 빨래, 정리정돈. 그리고 밤에는 경비실. 잠시 눈을 붙이면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민호진 씨에게는 작은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유튜브 채널 운영이었습니다. 느린 오후 채널이라는 이름의 채널이었죠. 구독자는 47명 뿐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어느 날 민호진 씨는 평소처럼 삼각대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오후 채널의 민호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실버 유튜버의 하루 루틴이었어요. 47명의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녹화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정지. 그리고 민호진 씨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진, 이제 그만.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민호진으로 말하는 순간 말이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만에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익숙한 소음이 들려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소음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태식이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민호진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카메라를 정면으로 돌리고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요. 이것이 민호진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위 태식 씨는 항상 정확했어요. 아버님, 저녁은 6시에 부탁드립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를 벗는 소리, 넥타이를 푸는 소리. 그 다음엔 반드시 냉장고 문이 열렸어요. 아버님이 준비해 주신 반찬이 최고예요. 칭찬 같지만 사실은 지시였습니다. 딸 서연 씨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세탁은 분리해 주세요. 애들 옷이랑 어른 옷 섞이면 곤란해요. 설거지할 때 애들 씻기는 따로. 청소기 돌릴 때 소음 좀 줄여주시고. 민호진 씨는 언제부터 동거인이 되었을까요? 부모가 아니라 무급 관리자가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기다렸어요.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아이들 픽업. 경비실 출근 전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진 씨의 무릎이 심하게 부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였죠. 10까지 올랐지만 병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아버님, 국이라도 끓여주실 수 있죠? 애들이 허기져해요. 병원은 그 다음 날에야 갈 수 있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보호자분 오셨나요? 보호자 서명란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민호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자기 보호자라니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옆 침대에는 과일 바구니와 가족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민호진 씨 침대 주변에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없어요. 가족분들이 바쁘시군요. 민호진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자신의 방은 있어도 자신의 경계는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아프든 말든 저녁은 6시에 차려져야 하고 빨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퇴원 후 첫날 깁스한 다리를 질질 끌며 부엌에 섰을 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복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만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민호진 씨가 큰 결심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딸 가족이 강릉으로 3박 4일 여행을 떠난 날이었어요. 민호진 씨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14동 503호. 소유자 민호진. 이 집은 경비 초소에서 보낸 수천 밤과 새벽 택배 하차의 쇳소리로 산 집이었어요. 28년간 모은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등이 휘도록 나른 택배 박스들의 대가였죠. 민호진 씨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민호진 씨는 핸드폰을 들어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매물 내놓고 싶은데요. 아, 14동이시군요. 재건축 이슈 때문에 시세보다 좀 낮을 텐데 괜찮으세요? 금매면 바로 나갑니다. 그럼 내일 나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가벼워져서 몸도 따라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다음날 중개사가 와서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2억 2천에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결정이었거든요. 계약금 2천만 원이 통장에 떨어지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어요. 그 돈으로 곧바로 통영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 장복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자야, 나 민호진이야. 어머, 호진아. 웬일로 전화를? 인천에서 잘 살고 있다며? 서울이고 이제 통영으로 갈 생각이야. 진짜? 혼자? 딸내는? 응, 혼자. 남망산 아래 전세집 하나 없나? 복자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있지. 바다 보이는 조용한 집. 2층 빌라인데 1층이야. 월세 50만 원에 전세 5천만 원. 어때? 좋아. 사진 좀 보내줘. 사진을 받아보니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통영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보는 자신만의 방, 자신만의 거실, 자신만의 부엌이었어요. 복자야, 계약하자. 그래. 언제 와? 이번 주 안에. 전화를 끊고 민호진 씨는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3박 4일이면 충분했어요. 28년치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기에 말이죠. 주소가 자신의 이름을 잡아먹기 전에 민호진 씨는 자유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손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준호와 서진이가 짐을 끌며 소리쳤지만 거실을 본 순간 멈춰섰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이삿짐 박스로 가득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뒤따라 들어온 딸 서연 씨가 캐리어를 놓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대청소라도 하시는 거예요? 민호진 씨는 박스에 통영이라고 적힌 라벨을 붙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 준비야. 이사요? 어디로요? 통영. 사위 태식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박스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설마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내 이름으로 산 집이니까.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만 할아버지 어디 가요? 라며 매달렸어요. 서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상해? 28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물어본 적 있나? 태식 씨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잔금은 언제 받으세요? 저희 거주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역시나 숫자부터 계산하고 있었죠. 다음 주 화요일 잔금. 너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빼. 아버지, 서연 씨가 울컥했어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애들 핑계 대지 마. 애들은 적응 빨라. 오히려 어른들이 문제지. 민호진 씨는 발끝을 단단히 눌러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했어요. 너희가 원하던 자유 아닌가? 이제 진짜 자유야. 내가 없으면 집안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저녁 시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태식 씨가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당연하게 생각했지. 28년 동안. 서연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볼 거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혼란은 경계가 사라진 어른들의 삶이 만든 그림자였어요. 민호진 씨는 마지막 박스에 민호진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금요일까지. 그 이후엔 새 주인이 와. 그제서야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닌 집주인이었다는 걸 말이죠. 통영, 남망산 아래 작은 빌라. 창문을 여니 파도 소리와 함께 어제까지의 모든 소음이 빠져나갔어요. 28년 만에 처음 맞는 자신만의 아침이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진 시간은 오전 8시. 누군가의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아침이었죠. 고양이 까미가 낯선 집을 탐색하며 낮게 골골거렸어요. 서울에서 함께 온 유일한 식구였습니다. 아이들이 키우겠다고 데려온 고양이였지만 결국 돌본 건 민호진 씨였거든요. 까미는 새 집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요. 햇볕이 잘 드는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까미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호진 씨는 자신을 위해 국을 끓였어요.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소금 한 꼬집 더. 자신의 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8년 만에 자신의 입맛에 맞춘 국물이었습니다. 맛있다고 하지 않아도 돼. 짜다고 하지 않아도 돼.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이상했죠. 혼자 밥을 먹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점심 무렵 시장에 나갔습니다. 통영중앙시장에 생기 넘치는 소리들이 반겼어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멸치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요. 혼자가 제일 편하다는 분들 많아요. 멸치 조금씩 드릴게요. 그 말이 목구멍을 따뜻하게 타고 내려갔어요. 편하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가졌었나 싶었죠. 서울에서는 혼자라는 말이 항상 외롭거나 불쌍한 의미였는데 말이에요. 무도 조금만 주세요. 네, 혼자 드시기 딱 좋게요. 제철 무와 멸치 몇 줌을 사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28년 만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자신이 고르는 장복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까미가 베란다에서 바깥을 구경하는 동안 민호진 씨는 남망산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사가 있어 무릎에 부담이 될까 걱정했지만 서두르지 않으니 괜찮았어요.
산책로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구나. 서울서? 네, 구로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여기는 조용해서 좋을 거야. 조용하다? 그 말이 좋았어요. 28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산 중턱에서 통영 시내를 내려다보니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진 씨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걸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속도였어요. 민호진, 잘 왔다. 집으로 돌아와 까미에게 사료를 주고 자신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버님도 아닌 그냥 민호진으로 하루를 보냈죠. 통영의 밤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통영에서 한 달쯤 지난 어느 오후의 일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딸 서연 씨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28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서연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달그락 눈물부터 꺼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힌 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서울 구로에서 통영까지 4시간을 달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에 얹혀 사는 게 이렇게 눈치 보이는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애들도 할머니 집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민호진 씨는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통영 멸치를 우린 국물, 자신이 좋아하는 간으로 끓인 찌개였어요. 먹어. 아버지, 밥부터 먹어. 배고프지? 서연 씨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28년 동안 왜 몰랐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위 태식 씨에게서였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민호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28년 만에 듣는 사과였거든요. 태식아, 네, 아버님. 나는 이제 누구의 도우미도 아니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가끔 놀러 와라. 서로의 문 앞까지만. 전화를 끊고 서연 씨를 봤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로만 봤어요. 민호진이라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나도 그동안 너희 아버지로만 살았어. 민호진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지. 서연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정갈한 집, 햇볕이 잘 드는 거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여기 좋네요. 아버지 혼자 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응, 좋아.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다음 주말에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래, 좋지. 딸은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아버지의 이름, 이제야 보입니다. 민호진이라는 사람을.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까미가 민호진 씨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거렸어요. 민호진 씨는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사랑하지만 경계가 있는 관계. 가족이지만 각자의 영역이 있는 삶.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딸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 민호진 씨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삼각대 위에 스마트폰이 72세인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울 구로의 좁은 방이 아닌 통영 바닷가 거실, 창문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오후 채널의 민호진입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책장을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나만의 느린 오후 만들기입니다. 손에 든 것은 조립식 책장 부품들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책들을 위한 작은 책장이었죠. 경비실에서 읽던 추리소설들과 택배차에서 라디오로 들은 시집 한 권.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갈 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전까지 28년 동안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만 살았습니다. 나사를 돌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민호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깨우지도 않고 저녁을 몇 시에 차려야 할지 걱정하지도 않아요. 책장의 첫 번째 칸이 완성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여러분도 각자에게 구독을 눌러보세요. 본인의 이름에 구독을 눌러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칸을 조립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고양이 까미가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 공유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작은 텃밭에 깻잎을 심어요. 그리고 까미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요. 책장 조립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느리지만 제 속도로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오늘은 안부만 전할게요. 아이들이 주말에 할아버지 보러 가겠다고 해요. 민호진 씨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딸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게 가족이다. 카메라로 다시 돌아와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느린 오후를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의 무엇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되어 보세요. 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민호진 씨는 첫 번째 칸에 추리소설을, 두 번째 칸에 시집을 꽂았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닌 민호진으로 살고 있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통영의 바람이 넘고 그의 이름도 함께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구독자는 여전히 47명이었지만 이제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호진 씨는 자신에게 구독을 눌렀거든요. 여기까지 72세 민호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무엇이 되느라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가끔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만의 느린 오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